안녕하세요. 백은영입니다. 홍명보 감독 유럽에서 아주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간을 쪼개 쓴다 라고 표현을 할 만큼이에요. 우선은요, 지금 가장 최근 소식은 홍명보 감독이 손흥민에 이어서 김민재를 만났다. 지금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뭡니까? 건술 코치, 피지컬 코치를 면담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16일부터 18일까지 코치진을 직접 면담을 했다고 해요. 면접을 보고 적임자 찾기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충은 윤곽이 드러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확실한 결정은 아직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홍명보 감독이 전술 코치, 피지컬 코치 후보자들 면접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찾아간 사람 바로 누구냐? 바로 손흥민 선수입니다. 19일 날 런던으로 가서 바로 손흥민 선수를 만나서 1시간 동안 면담을 했다고 합니다. 축구협회는요,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사람은 19일 날 오후에 만났고 1시간 동안 단둘이 대화를 나눴다. 홍명보 감독이 지금 통역도 데리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통역을 빼고 손흥민 선수와 그리고 홍명보 감독이 1시간 동안 독대를 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겠죠. 현재 컨디션도 물어볼 것이고 이 대표팀의 수장으로서 여러 가지 당부할 사항이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직전까지 홍명보 감독이 전술 코치와 피지컬 코치 면담을 봤는데 한번 이런 정보도 교환할 거예요. 이 코치 어떠냐? 내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어떤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 게 뭐냐? 김민재 선수를 만났습니다. 손흥민에 이어서 김민재를 만났다. 자, 이강인 선수는 안 만났죠. 홍명보 감독은요, 손흥민과 만난 다음 날 독일 미넨으로 가서 늦은 오후에 김민재와 면담을 했다. 김민재와 만나서 어떤 얘기 했는지, 현장에 통역하는 직원 외에는 다른 인물이 동석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김민재 선수와 만나서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도 아직 공개되지 않았는데, 이거는요, 이 홍 감독이 돌아오면은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손흥민, 김민재 만났으니까 또 누굴 만나겠습니까? 독일 마인츠로 넘어가서 이재성을 만날 겁니다. 이재성을 만날 예정이고 또 세르비아로 이동해서 황인범 선수와도 대화를 나눌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치 면접 끝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우리 해외파 선수들 4인을 만나고 돌아올 계획입니다. 또 이강인 선수도 있으니까 또 일정이 맞으면 홍 감독이 또 다른 선수들도 만나보겠다. 아마 내부를 다지는데 굉장한 공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홍명보 감독이 낙점된 데 이유, 가장 결정적인 이유로 어떤 게 거론되고 있느냐. 바로 우리 선수들 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과 파벌 의혹입니다. 작년 3월 달에 김민재 선수가 손흥민 선수의 SNS를 언팔로우를 했습니다. 이거 쉬운 행동이 아니에요. 뭔가 불만이 있거나 싫어도 외부적으로 이렇게 내색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 이렇게 언팔로우 하면 바로 소문나기 때문에 이런 행동 잘하지 않는데 뭔가 오해가 있었든지 언짢은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실수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김민재와 손흥민 선수의 갈등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민재가 내 생각이 짧았다. 내 행동이 경솔했다. 사과하면서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많은 팬분들께서 의아하다, 이해가 안 간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뭡니까? 올해 2월에 아시안컵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 화가 납니다. 진짜 피가 끓는 듯한 그런 분노감이 저는 생기는데 대표팀에서 가장 어린 축 이강인과 손흥민 선수의 물리적 다툼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의 손가락이 골절됐다. 이 경기 정말 끔찍한 진짜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경기 중에 저는 최악의 경기로 생각이 됩니다. 선수들이요. 앞으로 패스를 못합니다. 후방에서 계속 골을 돌리다가 뺏기고 앞으로 공을 차주지 않고 도대체 뭐 하는 건지 아시안컵은 정말 가장 미스테리한 경기로 남아 있습니다.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우리나라가 요르단과 준결승에서 패배를 하죠. 우리 국민들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선수팀 내부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들이 뒤늦게 나오면서 일파만파 파장이 엄청났습니다. 여기도 표현하죠.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대표하는 두 선수들의 충돌이 알려지면서 축구팬과 국민들은 대혼란에 빠졌다. 엄청났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빈도가 작고 파장이 커지는 대표팀 내 각종 논란, 축구협회는 사실상 통제 불가 판단을 내렸다. 그리고 이 선수들 간의 갈등, 언론들은 각기 다른 보도를 했고, 그리고 축구협회는 두 선수의 영향력을 고려해서 눈치만 보고 징계 논의조차 못했다. 지금 이렇게 결론이 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외국인 감독, 클리스만 감독. 아니, 본인이 밖으로 나가서 얘기합니다. 이강민과 손흥민의 문제였다. 그 선수들이 아시안컵을 망쳐놨다. 이런 인터뷰를 하고 돌아다녔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선수들 탓으로 돌리고 축구협회도 사실상 숨어버렸습니다. 꼬리를 자르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어떠한 입장도 발표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그냥 유야무야 사건을 덮어버렸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을 지지하는 분위기가 왜 생겼느냐. 특히 선수들의 장악력이 뛰어나다. 리더십이 뛰어나다. 라커룸 문화 형성을 옳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라고 해서 홍명보 감독을 지지하는 분위기로 흘렀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단합일 겁니다. 소통일 겁니다. 그리고 위계 질서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손흥민 선수 중심으로 선수들이 똘똘 뭉치기를 바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외파 선수들 만나서 당부 또 당부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축구협회는요, 여러 가지 지금 생각이 들 겁니다. 문체부가요, 축구협회를 3일 동안 감사를 펼치겠다.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축구협회는요, 어떤 걸 보느냐. 이임생 이사가 독단적인 판단을 내린 거 아니냐라는 점을 첫 번째로 들여다봅니다. 왜냐면요,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을 감독을 내정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우선은 전력강화위원회 혹은 기술발전위원회 추천으로 이사가 선임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죠? 정혜성 위원장이 떠나버렸습니다. 추천했던 감독 선임되지도 않았어요. 위원 11명 가운데 절반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임생 이사가 새 감독을 추천할 권한을 넘겨받았습니다. 이임생 이사는 얘기합니다. 나는 전력강화위원회 5명 동의를 얻었어. 라고 하지만 축구 지도자 협회는요, 뭐라고 비난을 하고 있느냐. 전력강화위원회와 이사회의 동의 과정이 무시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임생 이사 마음대로 한 거잖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동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더더군다나 절반도 위원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단독으로 결정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홍명보 감독을 선임할 때 절차가 생략됐다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감독 선임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면접 당연히 봐야 되겠죠. 어떤 퍼포먼스, 어떤 전략과 전술을 짤지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준비된 감독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외국인 감독한테는 그렇게 까다롭게 면접 보고 PT 준비해온 감독도 있었고 여러 가지 CG로 시뮬레이션 준비해온 감독도 있었는데 결국에는요, 홍명보 감독 선임할 때 아니 이임생 이사가 유럽파 감독 면접 마치고 바로 귀국해서 그것도 밤 11시에 홍명보 감독을 찾아가서 거의 읍소를 했습니다. 제발 맡아다오 라고 읍소를 했어요. 그리고 이 홍명보 감독이 그러면은 내가 대표팀 감독 수락하는 조건으로 유럽 코치진 2명 꾸려주쇼. 뭔가 좀 갑과 을의 입장이 반대가 된 것 같지 않습니까? 홍명보 감독이 마치 내가 허락한 거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면접을 누가 봤다? 홍명보 감독이 이임생 이사를 면접봤다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 임명을 위한 절차도 생략됐다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홍명보 감독 맡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홍명보 감독이 울산 HD 감독이었죠. 근데 중간에 빼왔잖아요. 위약금 물어야 됩니다. 그것도 감사 대상입니다. 안 그래도 클린스만 위약금이 100억 이내 80억 이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이 위약금 어떻게 할 겁니까? 정부에서요 100억 넘게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죠. 국민의 혈세입니다. 이런 것도 방만하게 쓴 건 아닌지 도대체 위약금은 어떻게 해결했는지도 궁금증입니다. 이게 문체부 감사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리고요 축구협회 뭐라고 했습니까? 정부가 무리하게 개입하면요 우리 피파에서 제재당할 수 있습니다. 정말 잘못하면 월드컵도 못 나갑니다. 이렇게까지 항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체부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거는 극단적인 예다. 정부가 어떤 사람을 피파에서 활동 못하게 하거나 혹은 특정 인사 선임에 개입하고 그러니까 정부가 축구협회가 하고 있는 일들에 감나라 배나라 특히 사람에 관해서 개입했을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지금은 투명성이나 공정성을 따지는 절차 아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없으니까 축구협회
조용히 해라. 이렇게 문체부는 강력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체부가 내릴 수 있는 징계는 문책이나 시정, 주의, 개선, 권고입니다. 심할 경우 고발로 이어지는데 그렇게 극단적으로까지 가겠느냐라고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훨씬 많습니다. 축구협회는요. 사상 유례 없는 처음 있는 감사에 바짝 긴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문체부가 축구협회 감사 들어가고요. 홍명보 감독은 유럽파 선수들을 만나서 국내에 들어와서 그 결과를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문체부 감사 결과에 따라서 또 축구협회가 어떤 문제점이 드러나는지도 공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감독 선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면서 이번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백은영이었고요.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